오늘은 관계의 어려움, 특별히 회사에서의 관계의 어려움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하루에 시간을 보내는 곳 중에서 가장 많은 곳이 어딘가요? 회사나 직장이죠. 그래서 회사 생활이 즐거워야 만족도가 높아지는데, 이게 관계 스트레스로 인해서 회사 생활이 어려워지면 뭘 해도 행복하지가 않고, 또 회사 돌아와서 집에 와서도 계속 그걸로 마음이 찜찜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내가 왜 관계가 이렇게 힘들지? 남들은 좀 스무스하고 편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는 체크 포인트를 좀 살펴볼게요. 제가 얼마 전 뉴스를 봤는데 너무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내가 신입사원으로 회사를 들어갔을 때 신입사원들의 70% 정도가 자기 상사에 대해서 자기보다 능력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한대요. 그분들이 주로 느끼는 감정이 뭘까요? 반감, 못마땅함, 답답함, 불만족감, 이런 거겠죠.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게 맞는데 왜 저 사람은 상사인데도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지? 왜 일을 이렇게 하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답답하고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심지어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저 상사는 맨날 앉아서 큰소리만 치고 하는 일도 없고 맨날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식으로 능력이나 어떤 인성에 대해서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그분들에 대해서 다소 무시하는 태도가 깔려있고, 그러나 그들은 무시하는 태도가 자기 안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뭔가 내가 자꾸만 비언어적으로, 언어적으로 내가 무시하고 있는 거가 티가 나지 않을까요? 가까운데. 그러면 상대는 어떤 감정일까요? 상사도요, 이 친구가 못마땅하고 답답해요. 그리고 자꾸만 거부감이 들고, 불편하겠죠. 사람은 감정이 상대적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면요, 대체로 저 사람도 날 좋아하는 확률이 많고요. 내가 이 사람이 불편하면 상대방도 나를 불편해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왜 이렇게 70%라는 많은 숫자가 상사들에 대해서 못마땅해 할까요? 요즘 세대는요, 과거 세대 때보다 어떤 권위적에 대한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고요. 가족 내에서 자식이 숫자가 적다 보니까 전부 다 어떻게 하나요? 너가 최고다, 너가 최고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내가 최고라고 생각해요. 어떤 그런 이상적인 자아에 내가 사로잡혀 있는 거죠. 나는 이 정도는 하는 사람이고 나는 이래. 이런 것들이 자신감을 불러일으키고 내가 뭔가를 밀고 추진력 있게 행동하는 데는 도움이 되는데요. 어쩌면 자기 우월감에 빠져서 내가 사실은 내가 모르는 건데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고 저 사람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상담했던 케이스를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내담자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기 그 상사는 도대체가 일을 하지 않고 여기 와서 자기가 얼마나 잘났는지만 과시하려고 든다. 그리고 도대체 일을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상사들한테 이렇게 아부를 많이 해서 신뢰를 많이 받는다. 나는 그런 게 너무 억울하고 못마땅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살펴보니까요, 어쩌면 이분의 마인드에는요, 열심히 일한다는, 내가 책상에 앉아서 컴퓨터를 보고 뭔가를 하거나 쓰는 것만이 열심히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회사 일이 그럴까요? 물론 실무진은 그렇게 책상에 앉아서 실제로 어떤 페이퍼 워크를 하거나 뭐 다른 일을 하면서 하는 일이 진짜 일이죠. 근데 관리자는 좀 달라요. 관리자는 이거 외에도 내가 볼 때 일 안 하는 것 같지만 일하는 시간이 나랑 똑같지 않고 일정하게 고정이 되지 않아서 그렇지,
내가 모르는 시간에 일을 할 수도 있고요. 그 일이 꼭 앉아서 하는 일이 아니라 사람들하고 만나서 정보를 수집하는 일,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일, 사람들하고 만나서 그 사람의 얘기를 듣고 이러는 거가 사실은 관리자 일이거든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그분이 계속 일은 안 하고 사람들이랑 노가리만 깐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못마땅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의 내면을 들여봤더니 이분도 자신이 어떤 이렇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인정 못 받는데 저 상사는 일도 안 하는 것 같은데 나보다 일은 다 내가 하는 것 같은데 저 상사만 그 위에 분들한테 인정을 받으니 못마땅하고 억울한 거겠죠. 그런데 이분이 그 상사랑 붙어서 일을 하려다 보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고 일에 집중이 안 되고 계속 삐그덕삐그덕 거리면서 내가 업무 효율성이나 업무 집중도가 오히려 떨어지더라는 거죠. 혹시 여러분도 내가 내 기준에서 내 관점에서 내가 가진 정보로 혹시 상사를 판단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물론 그분도 단점이 있겠죠. 하지만 이유가 있겠거니 라고 생각하시고 마음을 열고 좀 살펴보세요. 그러면 배울 점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내가 돈 받고 일만 해주는 것만 하면 억울하잖아요. 저는 저를 만나는 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돈을 받고 배우세요. 인정받으려고 한다기보다는 많이 배우는 게 나한테 얻는 게 많아집니다. 두 번째는 회사와의 관계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뭔가요? 대화예요. 커뮤니케이션이죠. 근데 커뮤니케이션이 어떤 분하고는 코드가 잘 맞고 딱딱딱 맞는데 어떤 분하고는 잘 안 맞아요. 왜 그럴까요? 내가 주로 두괄식으로 얘기하시는지 미괄식으로 얘기하시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두괄식이 뭔가요? 핵심과 결론을 앞에 놓고 이것에 대한 설명을 뒤에 하는 것을 두괄식이라고 합니다. 미괄식은 뭔가요? 설명을 쫙 이러고 해서 결론을 이렇게 내는 거예요. 미괄식이죠. 물론 작품에서는 미괄식이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작품성이 있고 좋은 면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회사잖아요. 회사들의 특징이 뭔가요? 결과를 빨리 들어야 되고 뭔가 긴장이 되어 있고 많은 정보를 얻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혹시 미괄식으로 얘기하고 있다면 두괄식으로 바꿔서 얘기해 보려고 노력해 보세요. 제가 이번 프로젝트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요. 이게 있어서 제가 생각합니다. 요즘 생각이 많고 요즘에 실제 녹음이 많고 그래서 그거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뭔가 우리가 같이 이전에 보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생각에서 A라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미괄식이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팀장님이 들으실 때 감정이 어떨까요? 답답하겠죠. 네. 만약에 내가 미괄식으로 얘기하고 있다면 두괄식으로 말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팀장님, 제가 이번에는요 A 방향으로 하려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요 이런 때문에 이런 근거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한번 내가 중간 관리자나 상사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되면은 뭔가 이해 안 되는 면도 이해하게 되고 내가 관계가 좀 더 편해질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회사 생활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관계를 즐겁고 편안하게 할까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